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9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IT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수요가 이제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브레인즈 컴퍼니가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사업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브레인즈 컴퍼니가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2016년 이후로 9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EM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통합 원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용자들이 어떠한 로그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응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 시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IT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직접 처리해주는 로그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이런 EMS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매출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도약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약 25%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런 쪽에 많은 매출 비중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긴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쪽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번 선정되는 업체가 쉽게 바뀌는 일이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 약간 단점이죠. 1분기 때 매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공기관 매출이 보통 후반기 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브레인즈 컴퍼니 전체 매출의 50%가 4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1분기 때 매년 적자였는데 올해 2021년도 1분기 때는 매출 호조로 1분기 때도 흑자를 기록해주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모델 외에 실제로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구독형 사업 모델인 SaaS, 그리고 이제 AI 옵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40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런 규모의 기업이 되고자 하면은 향후에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좀 믿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초기 단계, 둘 다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국내에 자리를 잡게 되고 충분히 매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두 가지 관련된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브레인즈 컴퍼니 공모 정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목요일 신규 상장을 하고요.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상장 후 총 주식 수는 410만 주고 공모가는 25,000원입니다. 동시 상장하는 종목 중에 롯데리츠가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경쟁률은 1190대 1이었지만 실제 비례배정 경쟁률은 2381대 1이 나왔었고요. 청약을 위해서 투입된 총 증거금은 2조 2320억입니다.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1429대 1로 제가 보통 1400대 1 기점으로 흥행과 나름 선방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기관들 수요 예측은 흥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76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꽤나 많은 비중들을 의무 보유 확약했는 기관들 쪽에 배정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42.26으로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IPO 하기 전에 브레인즈 컴퍼니를 평가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이 균등 배정 75,000주, 비례 배정 75,000주로, 먹을 게 거의 없었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죠. 총 참여 계좌 수가 23만 3천주로, 0.32,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32%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배정 또 7만 5천 주를 배정을 하는데 총 1억 7,858만 8,290주가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실경쟁률이 약 2,380대 1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착각을 해서 1,190대 1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때 당시 중복 청약이 있었으니까 그 아주 스틸이 1,400대 얼마까지 갔었죠. 그래서 야, 아주 스틸 때문에 브레인즈 컴퍼니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이 수치를 봤었어요. 그래서 마통까지 땡겨서 들어갔는데 뭐 결론은 저는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8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4주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 경쟁률이라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정 비율을 보시면은 15일하고 6개월은 현재 없고요. 1개월하고 3개월 정도의 비중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 같은 경우 122만 주로 전체 물량의 29.91입니다. 이 정도면 비율이 약간은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 25%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시가총액 자체가 공모가 기준으로 1027억이죠. 거기서 29.91이다 보니까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07억입니다. 비율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제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수치보다 높다라는 거지 절대 나쁜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 관심도에 그리고 상장일 유통 금액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고요. 장외가 같은 경우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IPO 전날에 23,000원까지 있었는데 내일 모레 신규 상장하는데 오늘자로 봤을 때 47,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권 플러스에서 뭐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중에는 55,500원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블 정도는 뭐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고 장외가에서도 이렇게 상장 직전에 가격이 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가 대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좋은 흐름이라는 점을 빼고 생각을 했을 때도 한 5만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블이죠. 더블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시총 기준으로 해서 PER은 25.21이고요. 장외가는 제가 요 두 가지 금액으로 둘 다 PER을 한번 내봤는데 1931억 2280억입니다. PER은 47.21이고 55.75인데 사실 뭐 5만원 넘어가면은 PER이 조금 높다라는 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교 기업군들의 PER은 27.10이고 동일 업종의 PER은 44.17 정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일 업종 PER보다는 조금 고평가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가격들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분위기상 띄워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도 충분히 형성했다가 향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순이익은 2020년도 2분기부터 2021년도 1분기까지 최근 4개분기 기준으로 40.9%
9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얘기 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브레인즈 컴퍼니가 IPO 진행하기 전에 기관들 수요 예측까지 다 적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해줬었고요. 그때 결과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쉬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공모 주식수 자체가 전체 물량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요것도 더 해야 되니까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의 거의 3분의 2배라고 해야 되나? 2배 정도 물량이 기존 주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되는 물량의 3분의 2, 한 66% 정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약간 부담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체 유통 가능한 물량이 307억, 370억이었나? 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주포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장일날 종목을 주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이 물량이 부담이 되어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 자발적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투자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로 해서 현재 자발적 보호 예수를 묶어 놓은 상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물량들이 유통되는 시점에 크게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주가가 괜찮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더 커지는 물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성향을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공모가 대비 큰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물량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공모가 대비 8.8% 그리고 46.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추가 가능한 물량 자체는 2.80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자체도 상장을 하고 한 8개월? 8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행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 물량은 그 후에 또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장 직후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때 보시면은 공모가 하단에 한 2건 정도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상단과 상단을 초과했는 곳에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기관들 수요 예측은 충분히 흥행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인 경쟁률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과는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뭐 충분히 시가총액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을 때는 상장일날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 IPO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더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IPO 시장이 좋은 흐름이 반영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장일 따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발적 보호 예수가 풀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때 10%, 10%, 10%가 나오거든요. 그때 잠깐 만약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은 주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지금보다 향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장 직후에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말은 뭐 잠깐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흐름은 조금 안 나올 것 같고 상장일 날 혹은 한 상장일 직후 한 2, 3일 동안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그 다음에는 이런 조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상장일날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은 그때도 지켜보셨다가 진입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 얘는 안 되겠다 싶은 애들도 다 수익을 줬습니다. 정말 뭐 작년 7월 달 직후 SK바이오팜 이후에 형성됐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계속 기록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브레인즈 컴퍼니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